삼양식품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그 내용과 2023년도 매출액 예측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2.1%, 영업이익은 51.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9.4회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농심을 먼저 녹화를 했는데요. 농심보다는 좀 회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뉴스로 불닭이 바꾼 역사, 삼양식품 매출 10년 새 6천억 뛰었다. 비즈워치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삼양식품 지난해 매출 9,030억 원, 연결 실적인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은 6천억 원대, 해외 매출 비중이 66.6%나 된다. 불닭볶음면 인기로 10년 새 매출 3배 증가했다 해가지고 2011년에 한 3천억 원 하던 게 3배 뛰었다. 9천억 원. 불닭볶음면의 그 히트가 원래 이 삼양라면이 라면의 원조죠. 원조인데 그 우지 사태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꼬꾸라들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 그게 이제 물을 딸고서 이제 하니까 되게 매운데 농심라면도 그 물을 딸고서 그 스프를 하면은 그거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농심도 되게 매워요. 그러면 거꾸로 불닭볶음면을 물을 없애지 않고 그냥 농심 신라면만큼 물을 넣고서 그냥 끓여 먹는다 하면 맛이 어떨지 그렇게는 안 먹어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뉴스는 올해도 불닭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용 홍보물이고요. 스루프 회계에 대한 요거 스루프 분석의 노하우 공개하는 거고요. 자, 원가 회계로서 개별 손익으로는 8,33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2.1%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46.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율이 있으면은 재고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 회계에는 플러스적인 효과가 나지만은 재고가 줄었을 때는 크게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원가 회계죠. 판매 관리비 33.3%가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86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3.2%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8%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삼양 라면은 판매 가격을 더 인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루프율이 1.9%, 농심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34.6% 증가했고요. 생산성 0.03이니까 3%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83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건 역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1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프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MC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27.5%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4.6%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35.8%가 증가했고요.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0.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는 재료 비율이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판매가 인상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1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만약 상승이 했다 그래도 판매 가격은 죄송합니다. 더 인상이 됐을 거다. 이거를 상대적인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재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어요. 회계 투명성 검증 관계,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는 생산 재료비 하고의 차이도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그 상품의 증가액으로 그 보이는데, 그거를 가감해도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예년에는 그 뭐 100만 원 선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2억 7,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하는데 올해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삼양 내추럴을 흡수 합병하면서 그 인수된 재고 금액과 일치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그 회사가 매출 원가나 총 제조 비용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기준 1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047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6.5%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2020년에 1,700명에서 1,800명, 1,900명 계속 100명 수준으로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있는데 생산 설비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5,440만 원입니다. 한번 녹음하니까 계속 목이 메네요. 운반비가 53.3% 크게 증가했습니다. 휘발유 값이나 뭐 이런 엔진 뭐 그다음에 이런 그 엔진이 아니고 그 경유 이런 것들이 올랐으니까 이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딴 것보다도 유틸리티비라고 있는데 회사는 전력비, 연료비, 수도료를 각각 계정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합하면 80.9%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일반 자영업자들도 전기료하고 연료비 올라가지고 뭐 자영업자 그 개인 식당 같은 데도 음식 가격은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운영 비용이 계속 그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광고 선전비도 이게 이 예년에 28억이었는데 이게 179억이나 521%나 크게 뛰었어요. 자, 이 달리는 말에 책찍질 한다고 좀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좀 많이 해보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그 광고만이 아니고 아마 그 전 세계적인 광고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뉴스 기사도 어쩌다 글로벌 기업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그 재고 회전율이 그 농심보다는 약간 높지만은 19.4회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스루픈율은 거꾸로 또 올랐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를 그 반증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거나 이미 상대적 하락을 해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그 합리화 추론이 그 상대적 하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판매 가격 상승으로 그 스루픈율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총 자산 회전율은 1에 가깝게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가 1.23으로 꽤 높았는데, 이거 보면은 1이 넘으면은 제조업으로 친다면은 잘못하면 번아웃 되는 상태가 되죠. 그 생산 캐파가 한계가 있는데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뭐 철야를 해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야근까지 해가지고 주 69시간이 아니고 주 뭐 한 80시간까지 만약에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임금을 많이 주더라도 번아웃 되는 거죠. 문제는 아까 그 이 평균 임금이 그 5,440만 원인데, 지금 기억상으로 농심이 6,500만 원 선이거든요. 연봉 1,100만 원이 농심이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삼양식품 같은 데서 일하기보다는 농심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식품회사들이 그렇게 그 인건비가 높지 않은 직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계속 증서를 통해 가지고 일 가까이 나오긴 하더라도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원재료 가격의 상대적 하락이나 또는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한 것은 이제 저는 그 하다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봐 가지고 그 신뢰나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사가 입증 책임을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관계자의 확인사항으로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이해관계자에는 금융기관도 있지만 여기 이자 부채도 좀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사항을 다시 논리도구로서, 충분조건이란 논리도구로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를 반증할 수 있으려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그 숙제로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법정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서 변호사로서 다른 그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WCAI로 그 가공비 아니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그 표준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2022년에 959억 원, 2021년도에는 1039억 원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는 1,080억 원으로서 순이익률로는 15.9%, 전년보다 4.5%가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66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8.6%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증설 때문에 이렇게 이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021년과 2020년도는 60억 원대 이익 배당인데, 이 2022년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게 있어가지고 3%로 산출이 됩니다. 구항 FEM 최종 745억 원의 현금이 잃었다기보다는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차입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했기 때문에 현금 보포율 그 25%에서 14.4%로 떨어졌고요. 이익 잉여금률 그 850.5%로서 전년보다 무려 247.5%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변수들을 감안하면은
2023년도 매출액은 1조 원대를 넘어서 1조 1천억 원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1311억 원이 나온다. 이 경우에 재고가 무려 45%가 증가한다고 봤어요. 계속 이 전년도 비율 정도로 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고의 증가는 재고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계획보다도 더 나오니까 더 노력을 안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재고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재고를 줄여라 그러면은 판매 매출 금액은 고정이 돼버릴 거고, 1조 1천억 원에서 이 재고를 45%만 줄인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익은 1천억 원대로 떨어집니다. 한 284억 원대가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본 오늘 뉴스에 그 환동사 골드 온라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조직에 있을 때도 피터 드러커의 그 경영 관리 책들을 많이 설립을 했었고, 또한 그 품질 경영 시스템을 하면서도 피터 드러커 님을 모르면은 간첩이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가 됐는데, 드러커가 주창한 목표 관리, 일본 기업의 상당수가 덜어버린, 중간에 뭘 잘랐다 이게 중대한 본질, 드러커 연구가 해설, 니헤미 마사유키라는 전문가인 모양입니다. 드러커가 주창한 목표 관리에서 잘린 본질 뭐냐면은, 원 제목은 원래 이렇다 이게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 앤드 셀프 컨트롤이었는데, 요거 일본에서 번역을 하면서 앤드 셀프 컨트롤을 싹둑 잘랐다 이게. 이래 가지고 후반에 자기 관리를 빼놓고 그저 목표에 의한 관리, 즉 매니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해서 MBO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고, 이것이 이제 그 아이소에도 그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셀프 컨트롤까지 집어넣는다면은 자기 목표 관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원래 드러커가 주창한 게 자기 목표 관리가 주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업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조직도 성장을 해야 되고 개인도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 이상향은 아주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죠. 자기 목표 관리의 수많은 이점 중 주된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해서, 첫 번째,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에 벡터를 맞출 수 있다. 또 지속적인 성장 궤도를 실현한다. 상사와 부하 사이에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일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효과를 실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이소가 들어오고, 또 뭐 피터 드러커의 목표 관리도 들어오고, MBO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 그런 그 컨설팅 회사도 많이 생겼었는데, 스스로 배우지 않고 저도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 조직에 있을 때 많이 배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 관리는 아이소 퀄리티 시스템에 도입되어 탑다운과 버텀업이 어울려진 것이기는 했다. 그런데 요거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대로 외국에서 뭘 들어와서 K-팝, 뭐 K-푸드 뭐 하듯이 K-아이소가 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형식적으로 흐르게 된다.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 것은 포지티브한 그런 내용으로 붙여진 겁니다만은, K-아이소는 네가티브한 거로 되는 거죠. 그저 형식에 돌아가고, 지금도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왕년에 저도 아이소 컨설팅을 해서 그 사업 비즈니스를 조금 해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뭐 중소기업 그거 그 아이소 인증해 준다 그래서 싸게 하는 거로 다들 알아가지고 그냥 돈 주고 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헛것입니다. 오히려 낭비고, 조직에 이 낭비 요소가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그 돈이 아까운 거죠. 그 사후 인증비를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이 또 먹고 사는 건데, 사후 인증 관리 때문에.
에, 거기에 이제 뭐 퀄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도 있고 안전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뭐 ESG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소 쪽에서 잘 안 되니까 이제 ESG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못 참겠다. 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이 산업 세력 니들 죽어. 우리가 할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왜 형식적으로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돈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평가 지표를 바꿔서 그 평가대로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능력대로. 이렇게 되면은 그거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 형식적으로 하고 이 업무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은 정실주의에 해가지고 또 학연, 뭐 혈연, 뭐 지연, 뭐 우리나라 그는 그따위 거로 해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부서 간에 또 상하 간에 뭔가 그 엇갈리고 그 다음에 그 조직 내 정치가 돌아가고 뭐 이따위 그 기업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삼양식품 걸 얘기를 하면서 어, 평가지표 얘기가 나온 것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재고 회전율 목표 하나만이라도 전 조직의 공동 목표로 가져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탑다운과 버텀업이 어울려진 공동의 목표여야 될 것입니다. 어, 슬프 관점으로 봐서는 그 변수를 다 해서 그 고려를 했을 때 1조 원 정도 매출이 됩니다. 1조 645. 그래서 이거를 뭐 단가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B2B 거래에 105만 원이면 됩니다. 5만 원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737억 원이 이익이 나고요. 재고 회전율을 다시 22회 전까지만 증분을 시킨다면은 매출은 다시 100만 원 돈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1조 한 거의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13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재고가 감소할 때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스루프 회계는 그냥 그 계약 당시에 그 정도 매출액이 그 붙박이로 픽스 된다고 보고 계산하면은 이 계약했을 때 예상하는 영업이익으로 결산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 5만 원 정도 싸게 판매를 하더라도 이거를 뭐 라면 한 봉지 그냥 하면은 그 1,050원에 파느냐 한 봉지에 소매 가격을 1,100원에 파느냐 이렇게 됐을 때 1,050원에 팔아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에는 인플레이션을 그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과는 좋은데 주가는 삼양식품은 내려갔어요. 농심은 좀 뭐 성과는 내려갔는데 주가는 팍 올랐는데 왜 그런지 저는 그거 잘 모르죠.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요건 참고 자료로 마지막 주가는 얼마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장부 가격 대비 216%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내려갔네요. 삼양 내추럴이 34.92%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9.94% 있고 외국인이 9.84%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김정수 씨로서 31.9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삼양식품 2022년도 실적 분석과 예측을 말씀드리면서 피터드로크의 목표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회사의 공통 목표로서 그거를 실현을 함으로 있어서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이뤄서 회사도 돈 벌고 개인도 또 출세하고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